지금 중동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춘 게 아니라 불안정한 휴전이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이 끝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총성이 멈춘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당사자 각국들은 다음 움직임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은 멈춘 게 아니라 강대국 논리와 더불어 이해관계가 얽힌 보이지 않는 계산이 더 빨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계산 속에 대한민국은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께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지방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관전자 국가가 아닙니다. 빠지면 구조가 흔들리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동에서는 조금 낯선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모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패자가 없는 전쟁,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총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뉴스는 휴전을 말하지만 자본은 여전히 전쟁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지금 상황의 본질입니다. 전쟁은 멈춘 것처럼 보이고 국제유가는 안정되는 듯하지만 공격 소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은 불안한 침묵의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침묵이 단지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더욱더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안보 구조로 연결된 대한민국 역시 이미 이 2주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2주라는 시간은 단순한 휴전 기간이 아닙니다. 전쟁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각국은 오히려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누가 병력을 어디로 옮길지, 어떤 무기를 유지하고 어떤 자산을 빼낼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 이런 판단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내려집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뉴스에는 잠잠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다음 국면의 질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설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주는 전쟁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다음 충돌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가 숨을 고르는 이 순간 한국 역시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전은 극적인 흐름 속에서 성사됐습니다. 미국은 추가 타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압박을 유지했고, 이란은 체제 안정과 해상 통행 보장을 조건으로 제한적 합의에 응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평화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전술적 정지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를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적 멈춤이라고 표현하며 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직접 충돌은 줄이되 군사적 준비 태세는 유지하는 상태, 겉으로는 안정,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재정렬. 국제정치에서 2단계는 오히려 다음 사건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상대의 다음 행동을 시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은 멈춘 것이 아니라 속도를 낮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꾼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쟁 뉴스가 아니라 질서가 재배치되는 과정의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은 끝나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세계 시스템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 속도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양측은 동시에 승리를 선언했을까요? 이는 미국은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며 확전을 피할 명분을 확보하고, 이란 역시 체제 유지에 성공했다는 내부 메시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승자만 있고 패자가 없는 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이런 상황은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쟁은 총알보다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더 큰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맹 구조 속 국가들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특히 미국 안보 체계에 깊이 연결된 대한민국에게는 상황 해석 자체가 전략이 됩니다. 이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이미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휴전 기간이 정확히 2주라는 점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전력 재배치와 피해 평가가 가능한 시간이며 외교적으로는 협상 조건을 조율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금융시장 역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즉각적인 변동 후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평화를 믿은 게 아니라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계가 멈춘 이유는 평화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충격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동안 세계의 각국은 다음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름이 한번 바뀝니다. 지금의 중동은 평화 상태가 아니라 관리되는 긴장 상태입니다. 대리 세력의 움직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군사 자산 역시 철수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위험한 균형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직접 전투보다 정보와 준비 속도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총알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 점령과 대규모 지상 충돌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충돌은 해상 통로와 에너지 흐름, 그리고 금융 심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충돌보다 긴장 유지가 더 큰 전략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 충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 번의 큰 공격보다 긴장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더 큰 파장을 만듭니다. 유가가 조금 오르는 것, 환율이 흔들리는 것,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기업의 투자 판단과 국가의 대응 전략까지 흔들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의 전쟁은 단순히 피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졌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상황을 단순한 외부 뉴스로 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해상 물류의 상당 부분을 특정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자 공급망과 환율, 시장 심리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여전히 외부 충격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대한민국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쟁은 항상 위험만 남기지 않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방공체계와 정밀 타격 능력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면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준비된 나라를 다시 부릅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생산 능력과 기술 표준은 이제 잠재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장은 잔혹하지만 준비된 국가의 역량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구조 변화가 나타납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긴장을 관리하는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유지 부담은 동맹국들에게 분산되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협력 확대가 아니라 역할 재배치를 의미합니다. 즉, 직접 전쟁 지역이 아닌 국가들이 후방 안정축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첨단 방산 생산 능력과 안정된 산업 기반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위기 국면에서 공급과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바깥이 아니라 전쟁을 유지하는 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국제 질서에서 필요해지는 순간부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국가일수록 공급을 유지해야 하고 동맹의 기대를 감당해야 하고 위기 때마다 더 빠르게 결정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변화는 단순히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강대국의 결정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선택 역시 질서의 일부를 흔들 수 있는 위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은 대한민국에게 두 가지 결과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에너지와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하나는 구조적 필요성입니다. 잃은 것도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분명합니다. 현재 중동 지방의 전장에서 이 이주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게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한 시간에 가깝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흔들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방향 역시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위기를 통과한 국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지금 세계가 재정렬되는 이 순간 대한민국 역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긴장은 사라질 때가 아니라 익숙해질 때 더욱더 위험해집니다. 지금 세계가 조용해 보인다면 그건 안정이 아니라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